계속해서 승강기 기능사 필기 우리 4과목 기계 전기 기초 이론입니다. 우리 두 번째 시간이죠. 이제 전기 이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기 이론을 되게 어려워하세요. 저도 사실은 전기 이론 보면 지금도 어렵고 복잡한 게 많은데 아마 이제 승강기 기능사에서의 전기는 비중도 사실은 좀 배점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내용이 어려우니까 뭐 포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충분히 쉬운 문제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론 위주로 핵심적인 사항들 위주로, 그리고 또 기출문제 보다 보면 그 문제가 그 문제고 계산 문제도 간단하게 공식 몇 가지만, 또 그 절반 정도는 또 이미 학교 생활하면서 익히는 공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재밌게 한번 저랑 같이 이렇게 부담 없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초 전기 이론 첫 번째 시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리 승강기에 적용되는 기초 전기 이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제반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시험을 출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많고요. 그러니까 만들어졌다기보다 나오는 것도 많고 한데 그 중에 이제 반복되는 개념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거 계속 나오네. 근데 시험장에 가셔서 막상 컴퓨터에서 시험을 딱 보셔도 이거 그 문제잖아 하고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또 전기를 처음 접해 보셔도 용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또 보시고 영상 또 보시고 책을 또 보시고 또 풀어보시고 반복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신 이제 간략하게 좀 요약해 드릴게요. 자, 우리 출제 반복되는 기본 개념이란 기본 점수 정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마찰 전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일상에서 우리가 전기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대부분 마찰 전기예요. 물론 이제 번쩍하는 순간인데 못 보고 느끼는 게 더 많은데, 그래서 마찰 전기는요, 접촉에 의한 대전이라는데 실제로 부딪히지 않아도 근처에 가더라도 이렇게 전기가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전기가 발생하는 현상, 이게 마찰 전기고, 거기 실제로 정전기 때문에 전달되는 전기, 뭐 이런 전하, 이런 것들 마찰 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전, 서울, 뭐 지방, 그 부산, 대구,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대전이에요. 뭔가 현상을 말하는데, 현상인데 전기를 띠게 되는 현상, 두 물체가 또는 여러 물체가 서로 대면했을 때, 부딪히거나 대면했을 때 전기를 띠는 현상을 말하고, 대전체, 몸체자가 붙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물체를 이제 말해요. 이럴 때 전기를 띠고 있는 해당 물체들. 그러면 전하는 무엇인가? 전하. 사극 많이 보시면서 전하, 전기가 왔사옵나이다. 아니, 그 전화 아닙니다. 그러면 따르릉 그건 전화고요. 이거는 전화는 뭐냐면, 우리 실제로 전기 현상은 플러스 마이너스, 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뭐 음전화, 양전화 해서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이라 그러죠. 두 가지 성을 띠고 있는, 극성을 띠는 그 주체, 객체를 전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전하만 가능해도 움직일 수 있는 전하를, 그 중에서는 뭐가 움직일까요? 자유전자. 실제로 우리 부시식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이너스 전자만, 그 플러스 전자는 양성자랑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 코어에, 원자 구조에. 그리고 그 위에 돌고 있는 최외곽 전자, 그 전자만,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게 뜨는데 그것도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최외곽에 있는 애들만. 그래서 이제 자유전자라고 해요. 그 전자들 중에 이 전자가 이렇게 이동해. 어제 도선을 타고 가면 흐르는 거고, 방전이 돼서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가 틈이 대전됐을 때 마찰 전기는 공기 중에 방전이 돼서 그 공기가 습하거나 뭐 방전 현상이 잘 일어날 수, 아니면 상호 극성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전하 차이가 나서 거기서 더 이상 수화를 못해서 극성이 낮거나, 또는 전하량이 낮은 곳으로 공중으로 이동하는 현상,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나머지는 좀 읽어보세요. 전하가 이동하는 것들. 자, 그래서 보면은 우리 정전기 현상 보면은 학교 시간 때 보면 이렇게 막 옆구리도 찔고 머리에도 막 하고, 뭐 이렇게 마찰 막대로, 그 플라스틱 막대로, 에보 막대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털가죽 같은 거 많이 비비면은 나중에 플라스틱 막대를 머리에는 머리가 쑥 쓰고, 책받침 이렇게 막 비벼서 이렇게 머리에 쑥 쓰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각각 극성이 띄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잡아당기고 마이너스도 플러스를 잡아당기는데, 또 반대로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내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서로 잡아당겨 밀어내는 현상이 이렇게 발생해요. 자, 정전기 유도. 우리 이제 전기를 배우시는 거예요. 전기를. 그래서 이제는 정전기, 그 정전기를 통해서 유도를 하는데 어떤 거예요? 전기 현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체에 가까운 쪽에는 대전체와 다른 전하가,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대전체는 서로 마찰 현상이 일으킨 두 개의 물체, 각각 물체라 했어요. 그러면 이 물체, 이 물체, 손 두 개가 딱 있어요. 그럼 두 손이 있다면 얘와 서로 대전이 일어났어. 대전 현상이 일어났으면 서로 끌어다니는 어떤 전기 현상이 있죠. 그때 서로 같은 극성,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럼 요 손이 지금 보시기에 왼손이 플러스라면 이쪽은 마이너스가 서로, 그러면 이 안에 있던 플러스들은 열을 밀어내서 밖으로, 그래서 뒤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이렇게 오니까 플러스들이 상대적으로 하는데 플러스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반대 극성인 애가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들이 야 도망가자. 아이 똑같은 애들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쑥 빠지니까 얘는 플러스가 되고, 그다음에 얘는 계속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하로 된다, 뭐 플러스 전하로 대전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면은 전기력선, 이제 어떤 전기가 어떤 방향을 타고서 뭐 흐른다든가 또는 이제 공기 중으로 방사가 된다든가, 방사되는 게 이제 번개나 낙뢰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전기력선이 작용하는 공간은 이제 전기장이라고 하는데요. 전기력선이에요. 그래서 이 전기장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기력선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전자파 말씀하시잖아요. 보통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들이 이렇게 전자를 이렇게 운영하면 거기서 공기 중 방출되는 전기력을 이용하는 전자파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기력선의 특성, 우리는 이제 이게 잘 모르겠어 하더라도 괜찮아요. 몇 가지 그걸 좀 비추어서 하고, 실제로 문제 나오면 이런 정도로 풀어서 전기력선 그런 특성이 있더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거 고를 수 있는 정도로 학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기력선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양전하에서 음전하. 이거는 이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근데 더러워 수강생분들이 뭐 물어보세요. 이거. 아니, 아까 전자가 움직인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자가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이 전자 마이너스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흐름을 만드는 건데요. 우리 방향을 얘기할 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끝나고, 한 점에서 방향은 전기력선 접선 방향, 접선이라는 게 딱 만나는 방향이겠죠. 90도로. 그다음에 색이라는 거는 전기력선 밀도와 같다는, 밀도. 전기력선이 많아. 전기가 많이 흐르면 밀도가 많고, 그 밀도가 높으면 세겠죠. 많이 몰려 있으니까. 그다음 높은 점에서 낮은 점으로 향하게 되고, 높은 곳에서 물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그다음 전하가 없는 곳에서는 전기력선이 발생, 소멸도 없다. 아예 전하가 없으면 이런 게 생기지도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기력선은 그 자신만으로 폐곡선을 이루지 않는데, 그 자신만 있어서 혼자만 있어. 그러면 이게 방향을 서로 보내주고 받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자기가 방향 없이 이렇게 화살표가 만들어지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선은 이렇구나, 밀도는 이렇구나, 대충 개념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개의 전기력선은 서로 반발을 교차하지 않는다. 전기력선은 서로 만나거나 교차하지도 않아요. 서로 밀어내버려요. 서로 이렇게 밀어내게. 플러스 마이너스는 도체 표면에 수직으로 일단 나와요. 어떤 표면에서 뭔가 나온다. 그럼 이렇게 삐뚤어 나오는 게 없이 일단 수직으로 나왔다가 여기서 이제 수직으로 나왔다가 휠 수는 있지만 이렇게 각도를 이루면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살표가. 그래서 일단 각도를 갖고 이런 식의. 자, 그리고 전기력선은 등 전이면에서 수직으로, 이 등 전이면은 같은 등자 하는데, 저도 등산 좋아해요. 그래서 휴일이면 꼭 동네 산이라도 잠깐이라도 등산하고 오는데, 우리 산을 그리면 지도는 어떻게 표시되어 있어요? 안을 또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산이 있어요. 이게 봉우리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물론 이제 같은 저기가 아니죠. 그거 보면은 어때는 이렇게 간격이 어때는 되게 넓고 어때는 간격이 좁아요. 그쵸? 그러면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거 보고, 아, 간격이 좁으니까 어떻게 할까? 요 거리가 20m씩 그렇다면 20m가 이렇게 좁아. 그러면 어떻게 해? 수직이라는 얘기고, 이쪽은 넓어요. 20m. 옆으로 퍼져 있어. 아, 그럼 여기는 완만하다는 걸 그런 느낌이 있듯이, 등전이라면은 뭐냐면 같은 높이, 이 등고선은, 산에서 등고선은 같은 높이를 표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등전이면 같은 어떤 전기력의 그 차이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럼 간격이 밀도가 높으면 여기는 세고, 그러겠죠? 밀도가 낮으면 약하고 덜 몰려 있으니까 밀도가 이렇게 되고, 여기를 혹시나 이제 하면은 무조건 수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한다는 거지, 요거를 타고 이렇게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전하는 이제 내부 어떤 물체에서 나올 때 전기력선이 나온다 그러면 그 물체의 내부에는 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력선이 어떤 물체가 이제 도체든 뭐 전하를 갖고 있는 것들이 방출해. 그러면은 여기도 뭐 전화가 여기 100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 나와 2000이 있을까가 아니라 여기는 일단 0에서 시작, 외부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냥 쭉 보세요. 그리고 이런 특성이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전기력선 이제 한번 전하에 대한 전기력선이 어떻게 발주되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코어 보면은 플러스가 있고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간다 이런 걸 표현해요. 교재 보시면 됩니다. 또 마이너스가 있어요. 가운데 코어에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전하가 이렇게 딱 이제 두 개가 몰렸어. 근데 플러스와 플러스가 만났어. 그럼 전기력선이 나오다가 얘 같은 애잖아. 이거 밀어내다 보니까 이런 형태를 끼워지고, 요번엔 마이너스 얘도 같은 밀어졌어. 근데 얘네들은 들어오는 방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방향으로 하가 있다가 플러스랑 마이너스 딱 만났어. 그랬더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딱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남자 여자 뭐 이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성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부호가 반대일 때는 서로 이제 저기한다. 부호가 반대인 두 전하 사이의 전기력선은 이렇게 구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가우스의 정리가 있어요. 이게 전기력선의 수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드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전하량은 어떤 전기력을 띠고 있는, 그러니까 전자의 양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하와 전자의 총량, 그러니까 전하라는 건 전기 성질을 뜬다는 그런 개념이고, 전자는 실제적으로 원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얘가 갖고 있는 즉 전자, 뭐 어떤 원소기호, 뭐 우리 옛날에 학교 때 배우다 보면 뭐 12개짜리 12가 원소면 12개가 전자가 하나 있고 뭐 이런 게 있죠. 그 개수까지. 그래서 그 총량에 따른 전기력선 수를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해냈어요. 공식은 이렇게 어려워. 근데 그냥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등전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여기서 나와요. 출제가 돼.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린 그림 그리고 막 그랬어. 왜냐면 약간 좀 알고 가셔야 돼서 그래요. 그래서 등전이면 같은 등자를 쓰고 있어요. 전위가 같다. 그 전하량의 차이가 물로 생각하시면, 우리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전기를 표현할 때 제일 먼저 물의 높낮이로 해서 물의 흐름에 빗대어서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하라는 것은 위치 에너지가 또 전기 에너지가 더 센 데에서 이게 적을 약한 데로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나면 전위차라는 표현을 써요. 하지만 이제 우리 등 전위에서는 뭐냐면 전기력이 미치는 공간을 선으로 이은 선이에요. 이 같은 전기력선이 이렇게 모아져서 같은 등이에요. 그렇죠? 등고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선으로 이어서 같은 공간은 같은 레벨을 이렇게 해서 등 전위면에서의 전위차는 어딜까요? 이 같은 선 안에서는 똑같은 높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 전위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등고선에서는 등고선이 그어져 있는 그 지점은 산에서 위치가 이게 뭐죠? 절벽이든 완만한 계곡이든 어쨌든 그 선이 똑같이 그어진 지점은 높이 차이가 없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하가 받는 힘은 이제 일단 에너지죠. 어떤 힘인 그 등전위면에서 어떻게 해요? 수직으로 뻗어 나가려는 힘은 이렇게 뭐 이게 삐뚤어졌던 뭐 하던 요걸 통해서 수직으로 항상 이렇게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된다 이런 거 한번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런 개념이라는 거. 그리고 등전위가 밀집한 곳들 이거는 간격이 점점 넓고 좁아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넓고 좁아진 것들은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이게
세진다. 좁아질수록. 그리고 뭐 경사로 생각하면 더고 험난해지죠. 이렇게 산으로 되면. 그래서 전기는 항상 수직이라는 거 이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개념이 앞으로 계속 좀 나올 겁니다. 이게 자기력이랑 좀 비슷해서 후반부에도 좀 나와요. 자, 이제 그림 잠깐 보시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전기력선은 어디에서 어디로 갈까요? 플러스에서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데, 자, 보면 여기 플러스와 오른쪽에 플러스와 왼쪽에 마이너스 있으면 여기 서로 직선하는 곳은 이렇게 직각으로 가니까 가겠죠. 근데 약간 여기서 떨어진, 여기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어떻게 휘다가 얘한테 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휘어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수직 상교한다는 표현도 쓰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고 또 들어갈 때도 수직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기력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보시면 이렇게 나가는 전기력, 힘의 방향, 힘의 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는 등 전위, 같은 등의 전위차가 얼마만큼, 전기력의 차이가 얼마만큼 있냐 그렇게 되는 거죠. 간격이 좀 좁으면 세고 간격이 좀 넓으면 완만하고, 이 선은 같은 전기력선을 띠고 있는 영역을 표시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정도 개념만 이해하셨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쿨롱의 법칙 한번 볼까요? 쿨롱의 법칙은 두 전하가 있을 때 다른 종류의 전하는 흡입력, 서로 당기는 힘이겠죠. 흡입, 이렇게 서로 당겨지는. 그리고 같은 종류, 그러면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있을 때는 서로 반발력, 청력이라 그러죠.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밀어내고. 그래서 서로 이제 육체적으로 못 가면 여기 안에 있는 전하들이 이동해서 그렇게 되게 작용하는데, 거리가 알만큼, 이제 거리에 따라서 이 쿨롱이, 이 과학자가 얼마만큼 이 두 개가 있을 때 차이가 있었고, 전기력선의 그 전위차는 얼마나 될 수 있는지 한번 구하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하니 전기력선 그 전위의 크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공식을 보면, 우리 이제 한번 이거 잠깐 볼까요? 이게 노란색으로 쳐 있는 부분, 여기 오른쪽 보면 F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F는 4파이 입실론 분의 1 곱하기 R의 제곱 Q1, Q2. 처음에 이거 접하면 되게 어려운데 계속 이거 보고 하다 보면 이게 그걸 구하는 공식으로 하는데, 대부분 이거를 대입해서 공식을 구하는 것보다는 공식 자체가 바르게 돼 있는 것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 눈에 잘 보시면 되고, 읽는 게 좀 어려우시죠? 한 번씩 보다 F, 그 다음에 1. 근데 뭐 분해요? 4파이. 4파이는 뭐였죠? 원주율 3.14. 입실론이라 표현해요. 입실론 뭐냐면 저게 유전율이라 그래요. 어제 공기 중에서 또는 이렇게 어떤 물체 안에서 얼마만큼 저항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 고유 저항을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공기 중에서 또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물체 중에서 매개라 그러죠. 매체마다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이것만 입실론이구나. 그것만 알면 될 것 같고요. 곱하기 R의 제곱이었어요. R의 제곱은 뭐였죠? 아까 R은 거리예요, 거리. 앞으로 이제 R이 나오면 대부분 거리, 어떤 두 지점에 대한 거리를 할 때 이런 거 많이 쓰는 거예요. L은 이제 길이를 얘기할 때. 그래서 R은 두 Q1, Q2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에 Q1, Q2의 전하량들을 각각 곱하면 되는 이런 식이에요. 이거 계속 보시고 하고, 자, 단위 저기는 뉴턴이라고, 단위는 뉴턴으로 표현해, 힘의 표시를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쿨롱 상수가 있고 K도 있고 전하량, 그 다음에 거리, 뉴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거 눈여겨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요 정도. 자, 쿨롱의 법칙이라는 거. 자, 그럼 두 지점의 전하차를 이렇게 구했고요. 그럼 전류, 전압, 저항. 이제 전류, 전압, 저항.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전기의 3요소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하와 함께 에너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를 이동해요. 사실은 우리 에너지를 전달받아서 이 에너지를 전기를 이용해서 뭐 불을 킨다든가 전환해서, 아니면 뭐 모터를 넣어서 뭔가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전력이라 그래서 전력. 그렇죠? 그래서 전기를 이용한 기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전기가 가지는 기본적인 특징, 이제 얘네들의 성질이 있어요. 뭐 자동차는 자동차의 성질이 있고, 물은 물의 성질이 있고, 뭐 불은 불의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요소, 이거 말고는 무징 많은데, 우리가 흔히 아주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전류, 전압, 저항 이렇게 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뭐 대부분 아실 것 같아. 우리 전류에서 옆에 써있는게 I입니다. I로 기호를 표시하고요. 전하를 이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전하가 이동하는데,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하는데, 즉 자유전자, 아까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한다 했죠. 그게 원래 있었던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따라서 끌려가는 현상이로, 단위는 또 전하, 이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흐를 U자를 써서. 그래서 우리 단위는 A를 쓴다. 암페어라 씁니다. 암페어. 이것도 사람 이름에서 이제 그랬는데, 대부분 과학자들이시죠? 이렇게. 암페어 전류였어요. 자, 그럼 전압은 뭐냐? 전압, 아까 이렇게 제가 잠깐 폭포의 물 생각했는데, 물의 에너지가 높은 데 있으니까 떨어지려는 힘 때문에 물의 에너지 차를 해서, 그걸 오늘 수력 반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전압, 전기적인 압력 또는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고 있는, 그렇게 하는 차이를 만드는 힘. 그래서 폭포 위에 물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형성하는 것은 전이차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거는 V를 써요. V. 뭐 승리의 V 하지만 V. 그래서 볼트로 읽습니다. 볼트. 우리 이제 이거는 뭐 가정 몇 볼트, 우리 몇 볼트 써요? 뭐 외국 가면은 뭐 미국 몇 볼트 써요? 110볼트 써. 그래서 볼트, 그 볼트입니다. 저항이에요. 이번 저항. 얼마나 저항, 레지스턴스 했는데 전류의 흐름을 방해해요. 전류가 아무거나 잘 흐르면 좋은데 여기에 뭐 각장 요소들 때문에 전류가 잘 못 흘러.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산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전력을 잘 계산하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옴을 쓰고, 이 표현이 좀 이상하죠. 말발굽 이렇게는 옴을 씁니다. 옴. 자, 혹시 다 잘 아시는 건가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옴의 법칙, 이것도 이제 과학자의 이제 성함을 따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옴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뭐, 아니, 산에 오르면 이상한 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류와 전압, 저항의 상관관계를 표현한 거예요. 이제 저항을 발견하다 보니까, 얘네 세 가지가 아주 특이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전류와 전압과의 관계. 그래서 보면 전류가 세기가 셀 때는 왜 그런가 했더니 전위차가 전압이 센 거야. 그럼 전압이 세면 셀수록 전류의 세기, 그냥 흐르는 양도 많아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옴의 법칙에 또 보면, 그러면 전류의 세기와 전압의 비례하고, 그러면 저항이 있을 때는 어떨까? 저항은 다행히 저항이 있을 때는 잘 못 이루겠죠. 그래서 저항엔 반비례한다. 이게 저항이 크면 전류가 좀 약해지거나 전압이 낮아지거나 이렇게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한 식이 옴의 법칙인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냥 이거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만 좀 알으셔서 그걸 좀 전환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가운데에다 V는 IR 이거를 쓰고 있어요. V는 IR. 어떤 분들은 요거를 이제 뭐 IVR 뭐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되고 하는데, 그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인데, V는 IR 하나.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자, V는 IR이에요. 그러면 I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이항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I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요 R을 곱하기 R을 아래로 보내면 되잖아요. 그쵸? 이렇게 아래로 보내서 분수로 만들어서, 그쵸? 그러면 I는 옆으로 다시 써볼게요. R분의 V가 되죠? 그쵸? I는 R분의 V, 요 식이에요. 그리고 자, 요거를 또 이제 요번에는 R을 구하고 싶어. 여기서 R, 이제 IR에서 R을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얘를 이렇게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R은 I분의 V입니다.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이렇게 요 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오른쪽 식이 됐다.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V는 II 정도,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고, 이걸 갖고 좀 전환해서 쓰시면 돼요. 자, 전류와 전압, 저항의 기호와 단위는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이제 보시면 기호예요. 기호는 인텐시티, 그래서 I를 쓰고, 전압은 볼티지 해서 V 쓰고, 저항은 레지스턴스 해서 R을 쓴다는 거예요. IVR. 그러면 이거 기호예요. 뭔지. 그럼 이 기호, 길이 뭐 이런 거. 그러면 길이는 실제로 단위는 몇 센치? 10cm 하면 단위가 있잖아요. 그 단위는 전류는 암페어 A를 쓰고, 전압은 볼티지 할 때 볼트
V를 쓰고, 자, 오음문, 저항문 오음을 쓴다는 거, 이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하량이랑 요 시간은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냥 이것까지 다 외우고 하면 너무 머리 아프고 한번 두 번째 볼 때 좀 한번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우리 그리고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거 외에도 키르히호프의 법칙이라고 1법칙, 2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전류와 전압들의 어떤 상관관계도 있지만 각각의 고유가 전선을 타고 흘렸을 때 어떤 차이도 있다는 그런 법칙도 있어요. 그래서 제1법칙, 키르히호프 제1의 법칙이 뭐냐면 전류의 법칙인데 총 유입의 전류량, 그러니까 어떤 게 전류가 들어왔던 전류가 어떤 전선을 타고 막 나가요. 그래서 총 유출 전량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회로를 어떤 구정해서 서로 전선을 연결하고 뭐 하다 보면 전류의 총합은 결국 변하지 않고 전류의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데 뭐 결국 어디 가고 뭐 어디 했지만 다시 걔네들 모아서 보면 처음에 갔던 양만큼 그만큼이 있다. 그래서 전류의 물론 이제 손실이 될 수 있겠죠. 중간에 방전도 되고 누수도 되고 누전도 되고 그러면 이제 그게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다면 이렇게 이게 키르히호프의 법칙이고요. 자, 아래 그래서 보면 I1과 I2 그거는 I3. 그냥 I3가 원래 있었다가 I1으로 나눠지고 I2로 나눠졌는데 다시 묻히면 I3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다 합치면 원래 총합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보시면 I1이랑 I2가 이렇게 해서 다시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서 가면 얘랑 합치면 I3가 되고 뭐 손실이 없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I1 곱하기 I2는 I. 이게 키르히 법칙의 1법칙.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는 이게 1법칙이라 알면 좋겠지만, 우리 누전 측정하고 매일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안전검사하고 그렇죠? 이렇게 누전기로 이렇게 전류기 찍어보면 거기에 원리가 좀 돼요. 그래서 전기가 누전이 되거나 이렇게 그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제2법칙 보면 뭐냐, 전압의 법칙이에요. 전압도 똑같이, 전압도 어떻게 해요? 총합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고 기전력은 다 합치면 원래 기전력과 동일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압 보존의 법칙,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V1은 이 기전력은, 총 기전력은 V1 플러스 V2 각각 회로나 기구나 이런 것들에 나눠져 있는 기전력들을 또 전압들을 합쳐보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기전력. 그냥 내용만 아시면 돼요. 그림을 그려서 요거를 채우고 이런 식인 거 없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우리 저항의 직렬과 병렬.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어려워져요. 많이 어렵지는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좀 봐주시면 이제 저항이에요. 저항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회로에서 무조건 저항이라는, 이제 사실은 전기 회로에서는 저항을 부하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기 기구를 꼽으면, 우리 가정에도 인입 전기가 딱 들어오면 거기에 세탁기도 꼽고 냉장고도 꼽고 이게 가전제품 다 꼽잖아요. 여기 전등도 꼽고 이런 것들이 다 각각 저항을 통해서 소모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서로 병렬로 연결할 때도 있고 직렬로 연결하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저항을 보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을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전류의 반비를 하는데 한 물체마다 고유의 저항은 달라요. 고유의 저항. 그러니까 어떤 거는 좀 전기가 잘 통하고 어떤 건 전기 아주 못 통하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고유의 저항값을 로우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이제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로우라고 표현해서 식에다 넣자. 나무의 저항은 얼마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통상적으로 해서 로우로 하고 이렇게 써요. 로우. 그렇게 하고 읽고. 근데 요거는 이제 잘 보시면 저항을 왜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 물체가 있다면 그 저항을 구한다면 이 물체 길이나 어떤 물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물체 크기, 이런 것들의 면적이 이렇게 퍼지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재질 자체의 저항값이랑, 그러면 단면적, 얘의 단면, 얼마나 면적이 이렇게 되는지, 그걸로 나눈 값이 이제 이 저항값이 되는 거죠, 이 물체. 그리고 이제 길이를 곱하는 거죠. 어떤 길이가 얼마나 기냐. 그래서 요거는 사실은, 저항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이 넓으면 저항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렇죠? 면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면적이 넓으면 저항은 줄어요. 그래서 잘 흐를 수 있는데, 어떻게, 길이가 길면 어떻게 될까요? 길이가 길면. 어떻게? 저항이 더 가면서 소모가 많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저항이 더 작아질 수 있다는 그런 게 길이와 면적, 하는데, 자, 우리 이제 요거를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로 한번 해볼게요.
저항의 직렬 연결과 저항의 병렬 연결하면, 저항은 이제 직렬로 이렇게 따다다 배치했을 때 전체 저항값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회로 선로에 따라 이어지는 저항을 연결하는 것으로 이때 각 저항과 전류, 전압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전체 전류는 우리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같아요. 그래서 전체 전류가 이제 그러면 다 하고,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합과 전체 저항은 또 같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이제 저항을 직렬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요. 그러면 각각의 저항값과 전체 저항값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는 각 저항의 합은 이렇게 같게 돼요. 그래서 전체 저항값 R은 각 고유의 저항 하나하나 낱개를 다 더한 값과 같다. 이제 직류예요. 직렬 연결. 요렇게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R은 R1 플러스 R2 이렇게 된다는 거. 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림 잠깐 보시면 여기 화면은 조금 흐려도 저희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이제 R을 1 있고 R2 이렇게 글이 있어요. 전압계로 측정해 봐요. 어떻게 됐는지. 전류를 이렇게 쭉 전원장치를 통해서 보내면 전체 이 회로 R1이 1이다, 얘가 2다. 그러면 전체 회로는 얼마? 다 두 개를 더한 값 3의 저항값 3옴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직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저기 더한 값이다. 이렇게. 직렬 더하기. 자, 요번에는 이제 직렬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 보면 가정 콘센트들 이렇게 꼽는 것만 직렬로 꼽는 게 아니죠. 그럼 옆에 기구가 빠뜨리면 다음 기구 꽂혀들 콘센트도 직렬이 되기 때문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병렬로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저항의 병렬 연결. 나란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는 플러스 끼끼리 같은 극끼리 마이너스 방향 붙여놓고 공통선을 이렇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게 병렬 연결이죠. 그래서 나란하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류는 이제 여서전은 병렬에서 좀 달라져요. 어떻게 전체 전류는 세기의 합과 같다는데 전류는 같아요. 또 전압도 그렇지만 뭐가 아니라 합성 저항이 좀 달라져요. 합성 저항에 역수가 들어가요. 역수. 아까 R은 그냥 R이었는데 R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역수. R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게 구하는 건 원래 이렇게 돼요. 방법이 없어. 각 저항의 역수의 합과 같아요. 역수의 합. 그래서 R분의 1, R분의 2, 그분의 1, 그래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뭐 하면은 뭐 이렇게 해서 R은 1분의 R분의 1 더하기 R분의 1, 이렇게 1, 2 이렇게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게 더 복잡해지더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좀 외웠다가 요거를 조금 이렇게 변환해서 공식 대입해서 조금 변환해서 쓰면 되거든요. 이렇게 R1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그럼 혹시 3개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개가 병렬로 연결돼 있어. 그러면 우리 3개가 연결돼 있으면 여기에다가 하나 더 쓰면 돼요. R3가 더 있다. R3 이렇게 계속 연결해 가면 돼요. 계속 숫자만큼. 자, 요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한다는 거. 자, 요거를 하시고, 요거 이제 표현한다면, 이제 이런 교과서에 지금 우리 교재에 이렇게 돼 있는데, 1옴과 4옴짜리 두 개를 이렇게 병렬로 같은 글을 모아서 공통으로, 같은 극끼를 모아서 공통으로 뺐어요. 그럼 요의 합성 저항은 어떻게? 4 더하기 1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R분의 1은 어떻게 해요? 4분의 1 더하기 1분의 1이란 이런 표현이죠. 요 1은 요 1이에요. 이렇게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계산해 보면 요거 어떻게 해요? 5분의 4.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잠깐. 그러면 R분의 1은 자기 하면 우리 통분을 해야 되죠. 이런 경우는 통분. 그쵸? 같이 오니까 얘만 통분하면 되겠네. 그래서 같은 수를 곱하기를 4, 곱하기 4를 해서 4분의 1 더하기 4분의 4 이렇게 만든 거예요. 맞죠? 분모와 분자는 같은 수를 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통분할 때 더하기 때는 같은 통분해서 4가 나와야 되고 위수만 더하면 되죠. 4분의 5. 근데 R분의 1이니까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이게 R분의 1이었어요. 여기서 또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두 개를 크로스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5분의 4는 어떻게 될까요? 5R은 자, 4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5로 나눈 거죠. 5, 0.8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0.8 요거를 이제 곱하시면 돼요.
합성저항은 0.8, 그래서 ohm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두 개의 동일한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동일한 저항, 그럴 때는 합성저항 저항 한 개에 몇가 될까요?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네, 두 배가 되고, 합성저항의 연결되는 한 개에 두 배가 되고, 또 병렬로 두 개로 연결되는 병렬은 2분의 1이 되고, 이렇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저항이 연결하는 거에 따라서 두 배가 될 때도 있고, 절반의 저희가 수치가 나올 수 있고, 그렇구나. 이런 의미예요. 자, 우리, 이 저항계를요, 저항을 통해서 우리, 어떤 측정하는 범위를 좀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분류기와 배율기. 그래서 전압과 전류를 이제 측정한 한계치를 더 측정할 수 500밖에 못했는데 1000도 잴 수 있고 이렇게 좀 조절을 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것까지 세세한 내용은 모르셔도 되고요.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분류기와 배율기라는 게 있다. 근데 이 분류기와 배율은 전압과 전류기를 병렬로 연결해서 그 용량을 조절한다. 이거 아시면 돼요. 전압계와 직렬로 연결해서 저항을 전류계와 병렬로 연결해서 또 용량을 각각 조절하는 건데, 그럼 어느 게 전류계에 연결하냐? 분류기는 전류계와 저항을 병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율기는 전압계입니다.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고 있어요. 아우, 헷갈려. 그쵸? 이거 되게 헷갈려. 그래서 암기법이 있어요. 류병이고요. 류류병? 무슨 새로운 신드롬이에요. 류병. 그래, 류류병이고요. 배 아프면, 너 배 아프지? 하여튼, 배압직. 그래서, 배압직이에요. 그래서 배 아프지? 그래서 배압직. 류류병, 배압직. 분류기는 전류와 병렬이라는 게 류류병이고, 그 배율기는 전압계랑 직렬로 한다. 배압직, 류류병. 여기 지금 보시면 교재에도 약간 메모가 되어 있어요. 배압, 류류병, 배압직.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거에 시험에 분류기는 병렬로 연결하는 직렬로 연결, 다음 주 맞은 것은 틀린 것은 해서 이거 서로 바꾸는데, 배압직, 류류병, 이렇게 써놓은 그거 맞죠? 틀렸네, 이게 맞네. 고르시면 돼요. 그렇게 다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핵심 정리 문제 풀어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10ohm의 저항에 5A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몇 볼트의 전압이 필요한가? 그러면, ohm은 뭐였죠? 저항. 그 다음에 암페어, A는 암페어. 그래서 뭐였죠? 전류였죠? 그래서 V는 우리 공식 IR. 그래서 I에다 뭘 넣어야 될까요? 지금 5를 넣으면 되고, R은 몇일까요? 지금 10이었죠? 두 개 곱하면 몇죠? 5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0. 볼트. 이렇게 해서 단위를 빼먹으시면 안 돼요, 사실은. 자,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합성저항을 구하는 거야. 합성저항. 우리 저항들이 이렇게 있네요, 세 개가. 자, 그러면 저항에 직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 했죠? 직렬은 그냥 더하기 하면 됐어요. 그러면 전체 5, 그러니까 10이 돼요. 그쵸? 10A. 맞죠? 10ohm.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제. 다음 그림을 보고 합성저항을 구해야 돼요. 합성저항 했는데, 잘 볼까요? 이거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병렬이죠. 병렬은 어떻게 하면 되겠죠? 합성저항분의 1은 뭐였죠? 4분의 1 플러스 1분의 1이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거? 그러면 4 통분해서 얘를 4 곱하기 4를 곱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R분의 1은 4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역수 하니까 4를 5로 나누면 어떻게 할까요? 0.8. 그래서 0.8 뭘까요? R은 ohm이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한 다음에 역수로 이렇게 해서 곱해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0.8ohm.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렵진 않으신 거라.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한번 다 풀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처음 전기 이거 좀 어렵고 좀 복잡하고 공식이 나왔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조금씩 해보고 기본적인 거 이렇게 문제 풀어가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쉬었다가 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